예, 이번 시간에 연말정산 관련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징수나 환급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21년도 2월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연말정산세액이 근로소득 보다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데 연말정산세액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3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100만 원은 다음 달 소득을 지급할 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거의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환급액이 2월분 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환급금액이 50만 원인데 2월분 원천징수세액이 7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2월분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 금액을 차감해서 20만 원만 원천징수에서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산하고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환급 금액이 큰 경우입니다. 환급 금액이 200만 원이고요. 자, 2월분 원천징수세액이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정리하고 난 뒤에 환급 금액 130만 원이 되죠. 130만 원에 대해서는 조정 환급이나 환급 신청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조정 환급이나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조정 환급은 회사 자금으로 미리 근로자한테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환급 금액 130만 원 나온 거를 회사 돈으로 미리 직원한테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연말정산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30만 원은 다음 달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는 하되 납부는 하지 않고 환급 금액에 충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로자한테 130만 원 앞에서 환급 금액이 나왔죠. 이걸 회사 돈으로 주고 3월 달부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원천징수한 금액이 50만 원이다라고 하면 신고는 하되 130만 원에 일단 충당을 합니다. 충당하고 나면 얼마가 남죠? 80만 원이 남죠. 80만 원이 남는 부분도 다음 달에 또 50만 원 원천징수되고 나면 이 부분 또 충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3월 달이고요. 이때는 또 4월 달이 되겠죠. 자, 5월 달이 될 겁니다. 5월 달에도 50만 원 원천징수하면 50만 원 충당되고 나면 30만 원 남았죠. 그러면 30만 원 충당하고 난 뒤에 남는 20만 원만 5월 달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조정 환급입니다. 그런데 환급 신청이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연말정산한 환급 금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아서 지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전액 다 납부한다. 즉 국세청에서 130만 원 환급 신청하고 3월 달부터 지급해야 되는 금액 50만 원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환급과 환급 신청은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선택 방법은 다음 달 원천징수되는 세액 규모와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 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50만 원 정도 규모다. 그러면 130만 원 충당할 때는 한 두세 달 정도 진행이 되면 충당이 다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조정 환급 방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130만 원을 환급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달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3개월 동안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정도로 길게 가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환급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환급 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매월 납부자의 경우에 신고 구분에 매월, 그 다음에 연말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급 금액이 계산이 됐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일반 환급 당월 조정 세액하고 해서 차기 2월 환급 세액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는데 21번에 환급 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62만 2,860원을 환급 신청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신고할 때 환급 신청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서 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표는 소득의 종류, 그 다음에 귀속 연월, 직업 연월, 코드 인원 해서 쭉 해서 환급 금액까지 딱 일치되도록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환급 신청을 할 때는 부표까지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연말정산 관련되는 분납입니다. 자, 환급이 일어났을 때는 환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분납을 해야 되는데요. 월별 납부자는 연말정산 시에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분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분납 가능하고요. 반기별 납부자는 그거와 상관없이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분납 신청 절차는 근로자의 분납 의사 표시에 의해서 합니다. 분납 의사 표시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분납 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나머지 잔액을 원천징수해야 되고요. 폐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납 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나 농어촌 특별세 분납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작성 교부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작성해서 교부를 합니다. 근데 다음 달 말일까지 작성해서 교부하지만 대부분은 다음 연도에 다른 데 재취직했을 때 연말정산할 때쯤에 다시 교부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요청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서 교부해야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가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자, 월별 납부자는 21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겠죠. 20년도에 대한 연말정산분입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는 1월 1일부터 6월 달 것까지를 연말정산분을 합쳐서 7월 10날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기별 납부자도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달부터 2월 달분과 연말정산분을 합쳐서 3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3월분과 6월분을 합쳐서 7월 10날까지 이렇게 반기별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반기별 납부자가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2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월별 납부자는 뭐 어렵지 않는데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분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환급 신청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 10날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월, 2월분 포함해서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고 구분에 반기, 연말, 환급 신청이라고 표시를 하게 될 거고요. 귀속은 1월에서 2월로 표시를 합니다. 이건 반기별이니까 1월에서 2월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이세액하고 연말정산 관련되는 부분을 표시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00원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환급 신청하고 난 이후에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6월 달 것까지에 대한 나머지 서류는 어떻게 신고할 거냐 하는 겁니다. 3월에서 6월 달분은 7월 10날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자, 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1년입니다. 자, 반기로 체크를 하시고요. 반기로 체크를 하시고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요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귀속과 지급 연월은 1월부터 6월까지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1월에서 6월까지. 3월달과 6월달, 3월달부터 6월달 것만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속과 지급은 1월에서 6월로 체크 표시를 하시고요. 여기에 10명 중에 10명이고 9만 원에 6,200원이라고 하는 요 세액은 1월에서 2월분 신고분은 제외하고 작성하셔야 됩니다. 제외한 후에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외된 금액으로 작성을 한다. 귀속과 지급은 1월, 6월로 하되
여기에 실질적으로 신고되는 금액은 1월 달, 2월 달에 신고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속이 3월, 6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상에 귀속연월은 반기의 시작월을 기재한다라는 겁니다. 3월이 아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3월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3월이 아니고요. 3월이 아니고 1월이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반기별 원천징수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할 때 1월, 2월분은 이미 신고를 했죠. 그죠? 이미 신고를 했고 이 신고한 내용은 빼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때도 1월, 6월로 해서 이미 신고된 내용 뺀 나머지 내용만 들어간다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291페이지에 2월 된 기부금 세액 공제 반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기부금 2월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의 근로소득 관리에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에서 백두산 직원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 명세란에 보시면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가 있죠. 여기에서 더블클릭해서 기부금을 더블클릭을 해서 기부금 명세창이 뜹니다. 팝업창이 뜨는데 거기에 기부자에 대한 기본공제 대상자 인 기부자 인적 사항을 관련되는 정보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요. 옆에 보시면 기부금 조정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기부금 조정에 가시게 되면 기부금 입력과 관련되는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하단 부분에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공제금액 계산에서 불러오기를 통해 갖고 반영을 하시고 공제금액 반영이라고 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반영을 하게 되면 하단 부분으로 내려보면 종교단체 해당 기부금 1,000만 원 중에 공제 대상 금액과 세액 공제 금액, 공제 초과 2월 금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2월 기부금도 있을 수 있는데 2월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우리 이 팝업창에서는 반영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종료를 합니다. 확인하시고 종료하신 다음에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 탭으로 갑니다. 기부금 명세서 메뉴로 갑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 메뉴에 가셔갖고 백두산 직원에 대한 등록되어 있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갔을 때 자, 기부금 입력이라고 하는 탭에서 보시면 사원 불러오기 엑셀 자료, 엑셀 불러오기 있습니다. 근데 기부금 조정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제금액 계산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자,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셔 갖고 CF12 전년도 불러오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월 금액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멘트가 뜹니다. 불러올 경우 현재 입력된 데이터 삭제되고 2월 금액이 없는 경우 불러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백두산 직원에 대한 2018년도 기부금 2월 금액 300만 원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전기 기부금 명세서 작성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직원에 대한 기부금 관련해서 조정 쪽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되죠? 2018년도에 대한 부분 200만 원 공제되고 300만 원 2월 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전년도 기부금 명세서를 보니까 3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전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하신 후에 공제금액 계산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불러오기 그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이라고 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세액 공제금액이 반영이 됩니다. 자, 2월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종료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월 금액에 300이 있다가 당해연도 공제를 하고 당해연도 지출된 기부금 2월 금액이 또 이제 409만 7천 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부금 명세서를 별도의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신 후에
다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 다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가셔갖고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반영을 하시면 백두산 직원에 대한 기부금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중에 지출 금액 890만 3천 원 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2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부양가족 탭에서 기부금 등록하실 때 이 기부금 명세서라고 하는 이 팝업창에서는 2월 기부금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2월 기부금을 혹시라도 반영을 해야 되면 수기로 반영을 하셔야 되지만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아닌 기부금 명세서 쪽에서 명세서 작성해서 2월 기부금을 자동으로 반영해서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292, 293, 295, 그 다음에 297까지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13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연말정산이 다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전체 직원을 선택하신 다음에 CF1 작업 완료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작업 완료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완료합니다. 완료하고요.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겠죠. 신고를 하실 때에는 작업 연도 다음 연도가 되겠죠. 인사 관련되는 작업 연도를 2021년도로 변경을 합니다. 2021년도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급여자료 2월달 급여자료 입력을 합니다. 자, 2월달 급여자료 입력을 하실 때 자,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취소하고 자, F7 중도 퇴사자 정산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분납 적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반영도 가능하지만 분납 적용을 통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해서 자료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분납 계산 적용을 합니다. 자,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분납 선택하고요. 분납 적용을 합니다. 자, 분납 적용을 하게 되면 백두산 직원은 80만 원 환급이고요. 안기부 직원은 65만 원 분납이 되고 속리산 직원 2만 7천 원 분납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반영해서 마감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별 납부자니까 2021년 2월 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리를 하시게 되면 분납 적용하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다라는 거 우리 교재 313페이지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급 신청 방법에 의한 환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환급 금액 우리는 지금 납부세액만 나오기 때문에 환급 금액이 안 나오죠. 환급 금액이 안 나오는데 환급 금액이 여기에 환급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환급 금액을 환급 신청란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환급 금액이 차기 2월 환급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1,051 910. 자, 이거 보시면 910에서 환급 신청 금액에다가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상단 부분에 환급 신청란이 자동으로 체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세액이 환급이 일어나는데요. 종교인 연말 소득 때문에 환급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 환급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환급 금액을 환급 신청란 21번 란에다가 금액을 입력하게 되면 상단 부분에 있는 환급 신청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체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고요.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해서 환급 신청서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서 관련되는 자료들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 구분,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해서 금액들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종교인 소득이면 종교인 소득으로 해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우리 앞에서 그러니까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319페이지에 연말정산부 환급 신청과 관련되는 부분,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반기별 납부자 연말정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환급 신청하는 케이스 관련되는 부분 설명이 있습니다. 322, 323페이지인데 요 내용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23페이지에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같은 경우에 이미 환급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1, 2월분 환급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3월 6월분을 제출할 때는 귀속 1월 지급 6월로 해서 신고한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 설명 마치겠습니다.